이제 시험이 뭐 한 2달 있다가 또 바로 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게, 그죠? 원래 옛날에는 뭐 2월에 치고 2월쯤이 명절 전주에 치거든요. 그래야지만 명절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명절 후에 치면 명절 때 놀지를 못하는 거지. 그죠? 찌짐 뒤집으러 가야 되는데 찌짐을 디빌 수도 없는 시. 그래서 요 한 3개월 정도 줬었죠. 5월에 치고. 그리고 이제 4개월 정도 줍니다. 9월에 치고. 다른 시험하고 이제 배열을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밀린 거예요. 그게 7월로 가고요. 얘가 지금 4월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4월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해야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까 하면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때 친 거에 조금 부족하거나 이때 시험에 나왔던 거 외적인 거 좀 외우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2개월 정도 투자해야지, 뭐 치고 난 다음에 내 뭐 틀린 것들 다시 분석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이때 제일 많이 놀아. 그죠? 7월 딱 시험 치고 나면 1년 동안 고생했네. 그래, 고생했어. 쉬어. 쭉 퍼지고 놀아. 거의 그냥 대충 봐. 그런데 언제부터 공부할까요? 그러면 한 11월쯤. 11월. 이때부터 공부하니까 여기 조지고 여기 때 또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거지. 그러면 절대 안 돼. 이 시기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 지금. 이때 놓치면 한 해 장사가 지금 또 나가리가 돼버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4월달로 이제 시험 들어왔으니까 이제 빠르게 한번 계속 답을 빨리 올려서 봐야 되죠. 소방전기 1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첫 번째 봅시다. 경계구역은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우리 접근할 때 경계구역은 편을 나눠봅시다. 편을. 크기를.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이렇게. 작을수록 좋은 이유는 뭡니까? 작을수록. 화재 발생 위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명료. 단점은 돈. 이렇게. 돈. 감지기 하나당 화재 경계구역 개념이다 하려면 감지기 하나당 한 5만 원 돼버린 거야. 원래 2,000원짜리인데. 그러니까 돈하고 명료를 같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죠. 30층 이상이었어. 이것도 우리는 뭘로? 아날로그로 방식으로 가요. 작은 게 좋다고 했어. 근데 무작정 할 수는 없다고. R형 가도 비싼데 아날로그 R형 가면 더 비싸.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커지면 단점은요. 장점은 돈이 엄청 세이브 되지. 600에 감지기만 몇 개 좀 깔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단점은 화재 위치를 실마다 다 열어봐야 돼. 알 수가 없어. 위치 파악을 알 수가 없어. 앞으로의 방향성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면 위치로 가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뭘로 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조기의 대책이 가능해요. 정확한 조기 대처가 가능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험에 나올 법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이번 화재안전 기준 도입되어 있는 지하구. 하나 더 체크하세요. 지하구는 화재 발생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감지기를 넣어라 그랬을 케이스죠. 그렇죠? 지하구, 터널 같은 형태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렇게만 체크하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외울 거 전화번호죠. 225에 6515 6517하면 불합격. 왜? 지하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거 700m 아직 적고 있는 거라. 그럼 채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마이너스 2점씩. 안 됩니다, 이거. 지하구 기준에서 없어졌어요. 지하구거든. 그렇죠? 체크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경계구역은 또 뭐고? 유사용어 조심. 그렇죠? 불 끄는 구역도 필요하네. 불을 끌 수 있게 대비하는 구역. 방호구역. 방호구역은 두 가지. 수계 쪽도 고민, 가스계 고민.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을 그냥 아예 퍼부을 구역이 필요해. 방수구역. 이때는 스프링클러에서 개방형 헤드면 이런 구역에 준하죠. 왜 이런 구역이 필요합니까? 화재 확대가 너무 빨라. 그 통으로 들어붙지 않으면 안 돼. 또 어떤 거? 연결 살수 설비 같은 거. 다 방수구역이죠. 퍼부을 거. 그 다음에 결을 좀 달리하지만 연기의 범위도 정하고 싶어요. 제한구역. 여기까지만 결을 합시다. 그래서 경계구역이다. 왜 필요한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뭐하고 유사한지 까지만 체크하면 돼요. 간단하네, 그죠? 그래서 외워졌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라면 각각 설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랬어요. 됐네, 그죠? 각각 설비는 이런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2번. 건축 오타가 났네. 물을, 요거하고 똑같다, 그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는 형태는 29층까지와 30층 이상을 전혀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위험도에 따라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스타트하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형태. 대전제 조건은 층수가 올라가면 위험도도 증가돼요. 잊지 맙시다. 근데 사이에 뭐가 빠졌을까요? 공부가 좀 됐고 내공이 있다. 층수가 증가하면 땡땡 화재 하중이 증가해요. 화재 하중이 증가해서 위험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혹도가 증가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층수가 어떻게 올라가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29층까지였어요. 얘를 우리는 편의상 일반 건축물, 고층이긴 한데 일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할 점, 우리 소방법에는 지하 포함 11층 이상이, 지포 11층 이상이 고층이야. 잊지 마세요. 소방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시설법에. 고층이에요. 고층 건축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점 늘어나. 30층 이상. 건축법에서 뭘로? 얘를 이제는 고층 건축물로 부르겠다. 고층. 불나면 다 뒤지는 거야, 이제. 미리 해줘. 이때부터 강화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세 번째. 50층 이상은 초고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고층의 건축물의 대상인 화재안전 기준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얘는 기존. 요거하고 나머지 기준하고 비교해주라 이 말이지. 그래서 30층 이상은 고층물에 관련되어 있는 화재안전 기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지하세요. 따로 있어, 따로. 따로 있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감지기 작동 지점 알 수 있게 아날로그 음향은 경보죠. 경보를 어떻게 하라고? 얘네들은 우선 경보해서 직상층만 나갔는데 직상 4계층이 나가게 바꿔라. 그래서 피난이 5층화 되었어요. 여기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단점이. 2계층이 피난하던 것을 총 5계층이 문 열고 나오면서 뭐가 깨집니까? 재현이 무너졌어요. 하나 써놓읍시다, 이건. 이건 약간 심화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러한 게 장점만 있네. 그렇잖아요. 재현 성능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재현 성능이라는 것은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한 가압 방식에 대한 재현인데 5개 층이 열리는 순간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 야, 그러면 재현 성능도 5개 층에 맞추면 되겠지. 그럼 재현 성능이 지금보다 2배 정도 증가돼야 돼. 성능이. 그럼 이제 약간 그러면 되지. 돈이 없어. 그럼 하면 되잖아 이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지금 되게 웃긴 게 경보는 5개 층, 재현은 2개 층 이렇게 됐어요. 아직까지 안 바꾸고 있어. 그 다음에 failsafe의 기능이 증가되어 있어요. 봅시다. failsafe 어떻게 이중배선이라는 게 도입돼요. 뭡니까? 하나 고장나도 또 괜찮아 이런 거 있죠. 좋네. 또 뭐 예비전원 전원의 용량이 증가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몇 분? 10분간 경보, 30분 경보. 용량만 따져보면 2배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래 크진 않고 2배 정도에 가까워지겠네요. 그죠? 이거 나중에 한번 계산도 해볼까요? 뒤쪽에 예비전원 배터리 구하는 공식에서 10분 동안만 나갔을 때 배터리 용량, 30분이 나간다고 똑같은 배터리 용량. 그렇죠? 요건 책의 페이지 나중에 적어놓으세요. 예비전원 배터리 용량 구하는 페이지. 책을 안 들어갔네. 여기까지 됐네요. 3번 교차회로. 자, 교차회로는 신뢰도 관점이다. 그죠? 신뢰도 관점이다. 신뢰도. 이게 우리나라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에요. 어떤 관점입니까? 봅시다. 신뢰도가 있고요. 신뢰도가. 또 뭐가 있습니까? 정확도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신속성이 필요해요. 이게 소방 시스템의 전기 쪽, 소방 전기에서 가장 필요한 3종이에요. 정확한 위치, 빠른 신뢰도 이렇게 돼야지. 그죠?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더라고, 그죠? 야, 난 수학을 정말 빨리 풀지 이러더라고. 그럼 내봐 이랬더만 123,260 더하기 123,800 얼마야? 172,000 틀렸는데 그렇게 틀리긴 했어도 빨리 푼다는 거지. 농담 이해됩니까? 이거 빵 터지는 건데 공부에 마음이 좀 약간 했구나. 그래서 쭈룩 부르면 대답은 바로 하는 거지. 근데 야 틀렸는데 틀리긴 했지. 근데 신속하잖아. 신속한데 정확하지 않는 거지. 지금 시스템이 똑같아요. 문제가 뭡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감지기 봅시다. 감지기 기능을 딱 갖고 왔어. 감지기가 신뢰도가 없어. 신뢰도가 떨어져 있네. 이 감지기를 어디에다 쓰고 있다고? 소화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쓰고 있어요. 소화 설비 기동. 소화 설비를 기동시키는 역할을 해버려요. 기동했었을 때 2가지 피해. 물이면 수손 피해, 가스계면 인명피해가 발생해요. 문제가 생겨.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감지기 신뢰도 낮으니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야 감지기 2개로 해 시끼야. 감지기 2개를 쓰면 돼. 이거 갖다 우리는 뭐 AB 즉 교차회로라는 말을 써요. 진짜 무식하지 않습니까? 감지기 상태가 안 좋은데 감지기를 하나 더 둔 거야. 상태 안 좋은 두 놈이 두는데 성적 좋아지길 바라는 거야. 야 IQ 50짜리 둘이 대놓고 야 문제 한 명으로 부족하네. 야 한 명 더 와. 50짜리 2개나 둬놓고 야 풀어봐 시끼야.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하는 게? IQ가 높은 놈을 데리고 오든지 암기력이 좋은 놈을 데리고 오면 되지. 신뢰도 높은 감지기로 가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신뢰도 높은 놈. 기준상의 8종이라고 부르는 놈. 왜 그렇게 가야 될까요? 다시 써놓을게요. 정답. 자, 공삽인데 감지기 하나 2만 원 그랬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새끼 이러면서 감지기 하나 이제 3만 원 책정되고 됐습니다.
뭔 소리야? 옆집 2,000원짜리던데. 이러면서. 다 돈이지, 돈. 돈과 신뢰도는 진짜 비례해요. 비쌀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성능의 차이가 약간 경미할 수는 있으나 돈. 그래서 경제성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요거 이해하고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복잡해지는 것을 단일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두 개 회로에 대해서 어느 설비들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리 잘했네요. 점프 P형 P형의 기존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점. 자, 문제점을 뭐라고 쓸까요? 평소에는 꺼둡니다. 수신기 좀 편하라고. 수신기도 쉬고 감지기도 쉬어야 돼서 평상시에는 꺼놓고 있습니다. 우리. 불나면요. 그때는 뭐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때 켜겠습니다. 소방관 올 때는 그때 것도 켜고요. 이런 식이죠. 지금. 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록입니다. 기록. 원래 우리가 과거에 P형과 R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의 스타트도 기록이었어요. P형은 기록이었고 R형은 기록이 있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록되는 P형이 나왔다만 이해합시다. 어느 법이 기억 안 나면 정리만 해놓으세요. 거의 모든 범위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죠? 장점은 뭡니까? 유지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겠죠. 단점은요, 안전관리자가 잘 그만둬요. 맨날 오동작 씨라면서 그만두고, 맨날 그만두고, 딴 회사가 하고, 또 시끄러우면 또 그만두고. 단점이 생기는 거지.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지금 비하제보가 제일 고민이다. 그죠? 비하제보. 25점짜리도 냈고 했으니까,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NFPA에서 나올 수 있는 원치 않는 경보. 요거 한번 정리해 놓고요. 원치 않은 경보하고, 시험. 요거 한번 체크할게요. 요거도 한번 체크하고. 그죠? 비하제보에 대한 시험. 원치 않는 경보로 빠졌네. 문제상으로 원치 않는 경보까지 다 같이 넣었는데, 요거는 기존 기출로 한번 정리해야 돼. 기존의 모의고사로 정리해야 되겠네. 원치 않는 경보 빠졌습니다, 지금. 어머니티 달람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거 한번 내용 보시고,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열전. 감지기 원리는 시험 문제 한 2번, 3번마다 한 번씩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감지기 원리는 2번, 3번마다. 지난번 나왔어도 찝찝하면 이제 좀 준비해 가는 거지.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재백. 써놓읍시다. 열전. 열전은 되게 단순하게 열과 전기의 관점이에요. 열 차이 나면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대전제 조건이 뭡니까? 폐회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폐회로를 구성되어 있어야지. 폐회로에 차갑고 뜨거운 형태가 유지되면 내부에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고요. 전류가 흐르게 만들면 한쪽 면은 차갑고 한쪽 면은 뜨거운 그 금속을 달리 해야 돼요. 자, 금속이 다른 거 체크합시다. A 금속, B 금속. 다른 금속이 얘기해야지만 당하는 거구나. 재백,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감지기에도 이용된다라는 것들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광센서. 광센서는 기존 감지기하고 차별성은 딱 2가지가 있어요. 7번에. 무슨 2가지요? 정말 특이하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렇죠? 온도 측정이라는 말은 뭐하고 유사합니까? 써놓읍시다. 온도 측정. 열전대. 우리가 열전대란 말을 엄청 쓸 거예요. 열전대는 다 온도계예요. 온도계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온도계 됩니까? 여기다가 문에다가 이런 선 하나 깔고 이런 선 하나 깔아놨어. 그죠? 여기다가 묶어놨거든. 묶어놨어. 그죠? 흘러가고 있는 전류로 온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는 뭐 A 금속, 여기는 B 금속. 이걸 갖다 우리는 열전 효과라고 부릅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 방화문. 방화문에 이면 온도 측정할 때도 써요. 열전대 진짜 많이 써요. 고온의 로가 있어요. 고온의 로에 온도계를, 그렇죠? 야, 무슨 온도계야? 돈도 없는데 가서 손으로 한번 만져봐. 뭐 이럴 수 있지. 그러면 수시로 가서 만지고 와야 되는 거지. 느낌상 70도쯤입니다. 50도쯤이네요. 손이 타는데요. 이런 거지. 그래서 어떻게? 손만 연결시켜놔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다려요. 그럼 수시로 온도가 계속 측정이 돼요. 이것도 뭐, 열전대, 제백,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감지기도 쓰고, 뭐도 써요. 아, 이렇구나. 얘가 정확하지만 단점도 있는 거야. 전압 강화 등등도 고려하면 좀 더 떨어지지. 얘는 더 정확해요. 어떻게? 여기서 용어들 어렵지만 알아들읍시다. 안티스톡, 스톡. 안티스톡, 스톡. 온도의 유관, 온도의 무관. 무관과 유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비례한 놈, 무관한 놈로 온도가 측정이 되고요. 두 번째, 거리도 측정이 되는 거. 요 두 가지 정리합시다. 그래서 어디에 제일 좋겠다고? 심도가 깊은 터널, 주차장 뭐 이런 쪽에서 정말 좋겠네요. 원리들. 점프해서 요거는 별표를 많이 치놔야 되겠다 이제 시험에. 그죠? 난 지난 시험 나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죠? 프린트물 나눠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정안 중 줄 쳐놓으세요. 개정된 기준이다. 그죠? 개정된 기준. 프린트물 날짜 기준으로 해서 갈로와서 하나 더 넣으면 돼요. 22년 3월 4일자로 개정된 기준이란 말이지. 요 두 시험 알아라. 첫 번째 시험은 내화, 두 번째 시험은 불에 잘 탔느냐 안 탔느냐, 난연. 크게. 기존의 시스템이 명료하지 않고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미흡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고 바뀌어 있는 내용만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바뀌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체크합시다. 750도 3시간, 12시간 후 3A 단선되지 않는지를 보는 거 같았어요. 간단하게 했네. 두 번째, 개정안 얘네들은 이 조건이 만족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뒤쪽에 쓸 거고. 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거 있네요. 요거 외워주세요. 내용이 안 많아요. 자, 지금 나와 있는 0.6, 그렇죠? 그리고 1000V, 600V, 1000V 저저압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있구나. 자, 2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20mm 미만의, 이하의 케이블. 소방은 이거보다 굵은 걸 잘 안 쓰거든요. 이 두 수염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줄칠게요? 10편. 샘플은 4.5m짜리. 양 끝안에 10cm 정도 까. 엄청 단순하게 보세요, 여러분. 4.5m를 양쪽 끝에 10cm 정도를 까. 그리고 U자형으로 하고 불태워. U자형으로 불태워. 그리고 시험하는 판때기 있지, 그 보드. 이만한 크기로 해줘. 그리고 화염의 적용 시간은 30분부터 네가 원하는 시간 120분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불태울 하원은요. 하원은 프로판 가스를 써줘. 요거 하나 체크해놨어요. 이건 단톡에 다시 올릴 테니까 보세요. 그렇죠? 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단순해요. 완전 연소. 프로판 완전 연소에 대한 정도예요. 그렇죠? 예, 공기가 600이면 프로판이 160 정도 된다네.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충격 별표 칩시다. 충격이네요. 우리는 없던 거였네. 그 판때기를 때려가지고 선이 열받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같이 봐. 보세요. 버너를 불태우는 중에 충격을 줘요.
5분 있다가 멈췄다가 5분 있다가 또 멈췄다가 자, 끝은 비슷하네요. 퓨즈가 단선되거나 차단기가 단선되지 않고 불이 잘 켜져 있어야 돼요. 끝에 연결되어 있는데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자, 온도 측정. 온도는 830도를 하네요. 열전대. 자, 830도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온도가 계속 유지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40도 이하의 평균치 떨어지면 안 돼요. 차이가. 제일 높은 온도, 낮은 온도가 40도 차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830도를 계속 유지해라 이런 말이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난연이에요. 난연. 난연은 정리되어 있는 표만 외우면 됩니다. (35 스퀘어) 이하 어떻게 해라. 얘네들은 되게 웃긴 게 미터당 리터, 즉 최적을 얼만큼 해주느냐, 얼만큼 촘촘히 넣어놨느냐 이 개념이에요. 뭐 나중에 한번 더 해볼게요. 그렇죠? 이 중에서 불태웠었을 때 얼만큼 탔어 정도입니다. 봅시다. 화염을 20분 동안 능가하고요. 그죠? 그리고 성능 요구, 탄 비율이, 그죠? 버너의 모서리부터 2.5 초과하지 않느냐. 탔는데 어느 범위까지 탔느냐. 결론 똑같고 좀 더 그림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 볼게요. 같은 거. 자, 요렇게. 원문도 보내줬으니까 보시고, 우리한테 90분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재료에 따라서 충격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게 이제 회로 보존성 시험이라고 불러요. 퓨즈 단선 또는 차단기가 뭐 차단되지 않고 기타 등등. 밑에 같은 내용이네요. 요 표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측정되어 있는 탄 비율의 범위가, 그죠? 예, 버너 모서리부터 2.5 초과하지 않게. 여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요거는 시험에 대한 기준이라서 그냥 외우는 것들을 좀 원칙으로 좀 해줄게요.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 점프해서 종합방제실. 그죠? 종합방제실 요거 하나만 씁시다. 감시 제어반과 차이. 이렇게는 감시 제어반하고 차이만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종합방제실. 그렇죠? 종합방제실은 우리 지금 말은 종합방제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초고층만 대상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점프. 정원식 감지 선형 나올 시점이어서 제가 예상 문제만 뒀고, 광센서하고 차이점 한번 말해볼래? 같은 내용이에요. 요것만 한번 체크합시다. 이렇게. 요 둘 차이는 기능상으로 보면 좀 더 훨씬 좋죠. 근데 비교했을 때 어떤 성능이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둘 다가 장점이 이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비하제 경감. 얘네들은 프린트물 나눠드린 자료인데 가급적 25점짜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약하기 위해서 10점짜리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죠? 주방, 인근, 드레스룸, 발코니, 실외기, 피로티, 외부 출입구, 천장 딱딱딱딱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냈는데 25점짜리로 한번 고민해 달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료가 약간 밀린 게 좀 있어서 오늘 생각보다 좀 더 늦게 됐네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1회 정도 풀이로 하고 다음 시간에 2회 하고 밀려진 거는 추가로 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의고사 마치고 만난 거 드시고 좀 이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쉽겠습니다.